구독, 좋아요. 여러분, 유시민 씨가 또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유시민 씨가요. 야, 저는 보고 기겁을 했어요. 네. 최근에 그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아내인 설란영 씨에 관련해서 대통령 후보 배우자라는 자리가 인생에서는 갈 수 없는 자리다. 그러니까 설란영 인생에 있어서는 갈 수가 없는 자리인데 지금 발이 공중에 떠 있다.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다. 이런 뜻이라고 발언을 해서 거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요. 여성 혐오성 발언, 특권 의식이라면서 비판이 쇄도하고 있는데 아니 누구 마음대로 사람의 인생을 본인이 기준대로 잣대를 들이밀어서 판단을 합니까? 대통령 후보 부인이 될 그런 인생에서 갈 수 없는 사람이 지금 가서 김문수 후보를 우러러보고 있다? 아니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발언이에요? 이게 진짜 웃긴 게요. 네. 제가 지금 여성 혐오하는 작가로 불리고 있는데 네. 지금 사실상 이제 MBC나 이제 진보 쪽에서는 이게 저를 여성 혐오라고 이제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자꾸 뭐 여성 혐오 워딩을 사용했네 뭐니 하면서 저를 여성 혐오 작가로 자꾸 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웃긴 게 진보라 하면은 이제 거의 성평등을 주장을 하고 네 거의 대부분 이제 이렇게 이제 여성 인권을 챙겨줘야 되는데 이제 유시민 씨의 해당 발언은 명백히 여성 비하적이었어요. 네 그리고 민주적 가치에 어긋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의 신분이나 출신, 과거를 근거로 이제 공직 자격을 논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본질에 대한 이제 도전이고요. 더구나 상대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이런 발언을 한다는 건 그간 이제 진보 진영이 외쳐온 성평등과 약자 보호는 나는 이제 기치 자체를 무색하게 만듭니다. 그 진보 진영이 내부의 잘못에 대해 침묵하고 이를 방조할 때는 진정성은 사라지고 위선만 남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선만 남는다. 네. 그리고 노동자를 좀 무시하는 그리고 학력에 대해서 무시하는 발언들이 같이 곁들어 있지 않았나요? 그렇죠. 이 발언에? 그렇죠.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제가 본인이 학생 운동 했잖아요. 유시민 씨도. 근데 똑같이 노동자들에 대해서 아니 언제는 막 노동자가 어쩌니 노동 인권 그렇게 타령하더니 정작 마음 한켠에는 저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다 모순입니다, 솔직히. 예. 네, 지금 뭐 최근에 뭐 이렇게 나중에 뭐 나올 토픽이 있지만 최근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터졌죠. 뭐 여성 비하적인 어떤 이제 워딩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약간 입맛에 맞춰 가지고 본인들의 입맛에 따라서 정의가 바뀌는 게 참 보기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구분 못 하시는 이제 진보 쪽에 지지를 하는 사람들은 조금 이제 각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아직도 진짜 이 극좌 진영을 반응들을 보면요. 네. 아니 뭐 유시민이 무슨 틀린 말 했냐 이러고 있어요. 그게 무슨 좌파이자 진보입니까? 저는 그게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이걸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네. 이거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돼?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내가 최대한 함축시켜서 이 사람들이 모순적이다라는 거를 설명할 수 있을까?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냥 말이 너무 안 통해요. 말이 너무 안 통한다. 네. 그리고 왜 거기까지 연결을 시키지 못하는지 이제 본인들이 주장하는 이제 노동자 인권, 약자 보호, 여성 인권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본인들이 하는 게 모두 이제 이걸 비하를 하는 짓인데 왜 그렇게 거기까지 연결을 지어서 못하는 건지 아니면 본인들이 좋아하는 정치인을 단순히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지 참 헷갈리기도 합니다. 헷갈리기도 한다. 네. 자 그래서 유시민의 해당 발언이 논란이 진짜 거세요. 지금 거의 모든 언론에서 네. 모든 방송과 언론에서 물론 아직도 축소 보도하는 언론과 방송사가 있지만요. 거의 모든 대다수의 언론과 방송들이 해당 이슈를 다루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선 막판에 정말 최대 변수로 등극을 했다. 이런 타이틀의 기사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솔직히 좀 재밌습니다. 재밌다? 네. 어떤 게요? 우선은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진보이자 본인들이 좌파 이제 진보 이게 굉장히 이제 도덕적인 어떤
거라고 이제 착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 뭐 진보이자 좌파의 그 이념 자체는 굉장히 이상적이고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진보와 좌파 그 감성적이게 매몰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저는 되게 이제 이기적인 약간 그런 느낌보다 본인들의 감성에 매몰되어서 어떤 이성적인 현실을 결합을 못 시키고 이제 그걸 좀 연결짓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이 사단이 난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자막 다음 걸로 띄워주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대선이 이제 사전 투표는 오늘이 마지막이고 본 투표가 6월 3일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민주당 측 입장에서는 지금 유시민 씨도 사실 민주당 인사라는 것을 많이 민주당 쪽 이제 스피커다, 진보 쪽 스피커다 네. 이런 인식이 많이 강한데 안 그래도 뭐 코끼리 과일 이 논란에 있어서 네. 그리고 이어서 이재명 후보 아들 논란, 심지어 이 유시민 망언까지 3연타 크리티컬이 터진 거예요. 네. 그래서 대선 막판에 갈수록 대선 마지막 국면으로 갈수록 좀 악재만 연이어 터진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유시민 발언의 이제 대선 영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발언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이제 선거 막판에 유권자 이제 특히 중도층이랑 이제 2030 여성 유권자들에게 이제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결정적 변수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유시민 씨는 진보 진영의 상징적인 인물이자 영향력 있는 발화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실언은 진영 전체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표심 이탈로 이어질 가능성이 이제 크다고 보고요. 이제 국민은 이제 고위 지식인의 말 한마디에 진영의 그 민낯을 보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또 방금 제가 확인한 내용인데 양대 노총이 유시민 발언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여성과 노동자가 비하다 라면서 양대 노총마저 사실 양대 노총마저 유시민을 지금 비판하고 있어요. 근데 민주당은 이 와중에 우리 당 사람 아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진짜 기사가 그렇게 나왔어요. 우리 당 아니다. 아 어떻게 보세요? 손절한 건가요? 여기 누가 봐도 손절처럼 보이지 않나 이거 지금? 우리 당 아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야 이거 참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제 그런 게 아닐까 싶네요. 아 참 민주당이 정확히 워딩이 어떤 거였냐면은 자 민주당은 어떤 내용으로 했냐면요. 잠시만요. 네. 김호준 어느 당 사람임? 네? 저기 채팅에 김호준 어느 당 사람인데. 그니까요. 아니 김호준이 어느 당 상황인지도 사실 모르겠고 자, 네 이렇게 워딩을 했네요. 우리 당 아니야. 네, 우리 당 아니야 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설란형 폄하 논란 유시민과 선 긋는 민주 점점점 우리 당 아니야. 뉴스원 기사 이렇게 나왔습니다. 참 이게 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뭐 그런 거겠죠. 아니면 뭐 잘라 버리네요 그냥. 참 이게 아니, 이제 그리고 또 민주당의 민낯이 해당 네. 그 논란이 된 발언을 김호준 방송 나가서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아니 김호준 방송은 그러면은 네. 지금까지 어떤 방송을 했습니까? 그렇죠. 민주당 의원들 나가서 막 방송하고 또 선거철 때 또 지난 총선 때 자 차렷 절할 때 절한 사람들 아니에요? 민주당 의원들? 맞습니다. 김호준 방송 나가서 네.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 김호준 씨는 굉장히 좀 뜨끔할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또 다음 자막을 띄워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는 또 이재명 아들 논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28일 이틀 전이죠. 뉴데일리 단독 보도에 따르면은 이재명 아들 이 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도박과 관련한 후기글을 다수 게재했고 2022년 10월 26일 상습 도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또한 여성 인플루언서, 여성 가수 등을 향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글을 작성해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고발됐으며 법원은 이 씨에게 벌금 500만 원,
약식 명령을 선고를 했습니다. 대선 마지막 국면에 이재명 후보의 가족인 아들, 설마 아들마저 남이다라고 하진 않겠죠? 그렇죠. 이런 논란이 터졌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제일 하고 싶었던 말이 이제 뭐 온라인 도박 뭐 이제 그런 거 다 걸렸다고 했죠. 네. 뭐 거기까지 뭐 다 뭐 다른 연예인들도 뭐 걸린다 치고 이제 뭐 그런 건 다 그렇다 쳐요. 진짜 제일 어이가 없었던 거는 이제 여성 혐오, 이제 여성 비하 발언, 이제 여성에 대한 성희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이제 민주당에서 제일 조심해야 되고 이제 이재명 후보가 제일 외쳤던 게 진보적인 거, 여성 인권, 여성이 이제 이래야 되는 이제 어떤 무언가 이제 그런 것들을 가장 많이 외쳐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정작 이제 본인의 아들의 발언이나 이제 그런 것조차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아니면 예전에 이제 그 봤던 뭐 찢는다라는 발언이라든지 뭐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이번에는 꽂는다라는 발언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좀 이런 부분들은 참 왜 이게 정말 진보라면은 그 진보인 사람들이 굉장히 오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스레드에서 보면은 이제 제가 요새 스레드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자 자칭 이제 그 본인은 이제 민주당 쪽이고 본인은 이재명을 지지한다라고 이제 그 스레드가 올라오면은 이제 우파랑 좌파들끼리 이렇게 싸울 거 아니에요. 싸우면은 이제 보통 이제 스레드 댓글들을 보면 이제 좌파들이 거의 대부분 여성들한테 성희롱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성희롱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야한 사진을 올린 인플루엔서다든지 이런 그런 댓글에 이제 좋아요를 누르고 팔로우를 해서 거기 먹고 싶다, 맛있겠다. 그런 댓글들을 달고. 네, 그런 댓글들을 많이 달고 있고요. 근데 정작 이제 거기서는 본인은 진보다, 뭐 소위 말하면 남자 페미니스트라는 건데 참 그런 모순적인 모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아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 글을 다수 작성하고 이제 실제 처벌까지 받았다는 점 단순한 사생활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 공적 책임을 지겠다는 사람이 자신의 가족 문제조차 관리하지 못한다면 이제 국정은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사안을 후보가 정면으로 인정하고 사과하기는커녕 그러니까 일관되게 회피하거나 침묵을 한다는 겁니다. 맞아요. 회피하고 네. 있어요 지금. 네, 계속 회피하고 답을 안 했습니다. 그때 이제 대선 토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심지어 이제 권영국 후보는 지금 차별 없는 세상을 계속 외치더니 그 젓가락 관련한 논란이 나오니까 거기서 대답을 피해 버려요. 그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아니 진짜 그건 어이가 없습니다. 아니, 그리고 그런 모순적인 위선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리고 이준석 후보의 젓가락 발언은 네. 뭐 이제 뭐 주어도 얘기를 안 했어요. 가정법으로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네, 토론에서 맞습니다. 네. 주어도 얘기 안 했는데 여성 인권 위한다면서 정작 그 자리에서 그것은 여성 혐오적 표현이 맞습니다. 이 발언을 못해서 네. 아니 얼마나 쉬운 발언입니까? 그거는 그러니까요. 여성 혐오적 표현이 맞습니다. 이 말만 하면 끝나는 거였는데 그걸 못해서 저들이 외치는 여성 인권을 외치던 저들의 모습이 가식된 면이 있던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이준석을 제명하겠답니다. 의원직에서. 지금 징계안이 올라왔고요. 징계안이 올라왔고 민주당 측에서는 제명을 입에 올리고 있어요. 제명. 이재명 말고요. 그 제명할 때. 이재명 말고 그 제명할 때 그 제명이요. 네. 아니 이준석 후보의 호불호를 따라서 이게 국회의원 제명감까지 갈 일이냐? 갈 일이에요? 이건 진짜 너무 어이가 없는데요. 이게 사실상 누가 말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심지어 이준석 후보는 네. 뭐 주어도 말 안 했어요. 네, 주어도 말 안 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순화를 네. 시켜서 말을 한 건데 이제 이 부분을 왜 제 여성 단체에서 이제 들고 일어나는데 이제 이걸 사실 뭐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말했다는 걸 모르는 건지 몰라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무지성으로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모순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말 화가 나고요. 아니 이건 솔직히 깡패도 안 이루겠습니다. 네. 제명안을 네. 제명이란 얘기를 국회의원 제명을 아니 진짜 하다 이제는요 민주당이 탄핵 남발당이라는 비판을 받았잖아요. 네. 이젠 국회의원마저 탄핵을 이게 사실상 탄핵이죠. 제명한다는 게. 맞습니다.
야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발상이.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 이제 이 민주당이 하는 행태를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때 이제 반장 선거를 하죠. 반장 선거를 하고 너 내 편 아니면 우리 편 아니야. 너 그러면 안 돼. 너 내 편 아니야. 너 저리 가. 너 우리 편 아니야. 꺼져. 솔직히 이거랑 좀 비슷한, 너무 그거랑 비슷해요. 솔직히 이게 어른, 나이 먹은 어른들이 행해야 할 이제 그런 행태도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저희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좀 비호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준석 개인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과연 이번 사태가 이준석이 국회의원 제명까지 될 일인가에 대해서 절대 아니죠.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진짜 아니라고 봐요. 이게 제명감이었으면 예전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때 엄청 논란이 됐을 때 제명 얘기 막 나오지 않았습니까? 결국 제명 안 됐어요. 그 사람마저. 참 이게 너무나 개탄스러운 현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이 이재명 후보 아들 같은 경우는요. 저희 다음 자막 띄워주세요. 이 논란 같은 경우는요. 네. 2030 청년들 사이에서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커뮤니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각종 SNS 플랫폼에 난리이고, 심지어 이재명의 아들이 저런 발언들을 했을 줄은 몰랐다라는 반응이 많았고, 알게 되고 난 뒤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민주당과 이재명을 비토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청년들 사이에서요. 네. 해당 여론 좀 어떻게 보십니까? 청년 여론에 대해. 저는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약간 이재명 후보의 아들에게 조금 고맙습니다. 우선은 이제 민주당이 행해오던 이제 성평등, 그리고 이제 뭐 여성 인권, 저희 원샷으로 잡아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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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이 행해오던 성평등과 그 여성 인권 같은 경우는 이제 그들이 하는 그런 단편적인 행동들은 누가 봐도 여성 인권을 위한 게 아니라 표심을 위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게 또 너무 추상적인 행태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될지도 몰랐는데 지금 이재명 아드님께서 이제 그렇게 명확하게 지금 이제 그런 비하 발언과 이제 성희롱을 해주셨으니 저는 이번 사안이 2030 청년들 사이에서 이제 분노를 일으키게 해준 점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동안 이제 진보 진영은 청년층들 이제 페미니즘 혹은 이제 공정의 이름으로 포장된 차별 구조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겠다며 지지를 이끌어 왔잖아요. 네. 그런데 정작 현실은 이제 그들과의 약속을 배신하는 이제 그 일로 가득했죠. 최근 이제 일도 그렇고요. 이걸 이제 여성 혐오적 발언이다, 이제 이런 발언도 제대로 못한 이제 그런 진보층들의 민낯을 낱낱이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아들 논란이나 유시민의 이제 비하 발언 등은 그 위선의 결정체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 실망감이 이제 김문수 찍겠다는 이제 식의 반응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지금 이 두 가지 발언이 네. 유시민 논란도 유시민 때문에 김문수 찍을 거다. 그리고 이재명 아들 논란 보니까 김문수 찍어야겠다. 이런 반응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청년들 사이에서 실제로. 네네, 맞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크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맞습니다. 자, 네,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지금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슬슬 방송을 마무리하기 전에요. 광고 하나를 진행하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펜앤마이크와 광동 콜라보인데요. 여러분들 관절, 특히나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여름철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비가 많이 오다 보면은 관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식약처 기능성 인정받았고 관절 신소재, 관절 팩트 더 프리미엄, 이렇게 저희 펜앤마이크 광동 콜라보로 진행 중에 있는데요. 가격 띄워주세요. 가격. 네. 자, 펜앤마이크 광동 콜라보로 진행 중에 있고요. 네, 가격 좀 빨리 띄워주세요. 준비를 제가 미리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자, 이게 뭐 관절, 골다공증 위험 감소에 도움이 되고 있고요. 또 저희 펜앤마이크 광동 콜라보 특가로만 진행을 하고 있어서 다른 어디에서 구하는 것보다 저희 펜앤마이크 광동 콜라보로 구매를 하실 때 더욱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자, 지금 나오고 있죠.
한 박스에 49,000원, 세 박스에 98,000원입니다. 관절 팩트 더 프리미엄 한 박스 49,000원 1개월짜리, 그리고 세 박스 3개월짜리 98,000원에 특가로 구매가 가능하시고, 여러분들 구매하시는 방법은 우측 하단에 1661-6915 문의전화 1661-6915로 문의전화 주시면은 간편하게 손쉽게 구매 가능하시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화면 내려주시고요. 끝으로 방송 마무리 코멘트까지 좀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 선거는 이제 단순한 여야 정권 교체가 아니라 이제 공정과 책임, 정의와 신뢰를 다시 세우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관위의 무능이나 유시민의 오만이나 이재명 후보의 회피라든지 이 모든 것은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번 투표는 그런 위선을 심판하는 이제 국민이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정당하고 강력한 권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또 저희 방송 끝난 뒤에 약 10분 뒤에 이채정 기자가 진행하는 방송에서도 더욱더 자세한 내용들, 특히나 최근에 정치권에서 논란되고 있는 내용들 다 디테일하게 살펴볼 예정이니까 10분 뒤에 진행되는 방송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녹용 전립선보감 펜앤마이크 TV 세 번째 단독 혜택 1개월분 한 박스에 22만 5천 원, 2개월분 두 박스에 40만 원, 3개월분 세 박스에 55만 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관절 팩트 더 프리미엄 펜앤마이크 TV 첫 번째 단독 혜택 1개월분 한 박스에 49,000원, 2+1 특별 이벤트 3개월분 세 박스에 98,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엔 유산균, 혈당 상승 억제, 배변 활동 장 건강에 좋은 혈당엔 유산균 펜앤마이크 TV 두 번째 단독 혜택 2개월분 한 박스에 18,000원, 6개월분 세 박스에 48,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